오케이,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월 28일 11시 51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링캠프 명단이 나오고 하나 좀 제가 어제 빠뜨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 김민석 선수가 외야수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네, 외야수로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왜 그럴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크게 의미가 있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관련된 기사도 잠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윤성빈 선수 소식이 오랜만에 네, 기사가 또 떴어요. 참 정말 버릴 수 없는, 네,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선수인데 또 오랜만에 그 근황을 조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김재호 선수의 근황도 오랜만에 이제 기사가 올라왔어요. 사실 작년 이맘때쯤만 해도 손아섭 선수가 떠난 자리를 김재호 선수가 메꾸는 것이 가장 유력했는데 참 부상으로 빠져 있는 동안에 황성민 선수, 구승민 선수가 너무 치고 올라오면서 사실 김재호 선수가 또 입지가 애매해졌는데 아무튼 또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석 선수의 기사고요. 스포티비 뉴스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김민석의 시계 롯데 제2의 이정우 만들기 본격 시작이라는 뭐 기사인데요. 일단은 뭐 기사는 쭉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요지는 그겁니다. 자, 일단은 뭐 고교에서 95타석, 네, 68타수 37안타 사유로 와해 4푼 4리였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당초 내야수로 입단했지만 스프링 캠프에 외야수로 구분이 됐다. 이게 제일 이제 요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금 조금 그 스프링 캠프 명단을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다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면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어제 빼먹었는데 너무 이게 신인에만 집중해서 김민석 선수가 내야수로 입단을 했는데 외야수로 입단 명단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큰 의미는 사실 없는 게 일단은 당장 올해 로스터만 봐도 일단은 윤동희 선수도 외야로 돼 있잖아요. 윤동희 선수도 다시 내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스프링 캠프 명단에서 포지션 구분은 막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게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앞에 그 당장에 작년 스프링 캠프 명단만 봐도 이런데 작년만 해도 보시면은 전준호 선수가 내야수로 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보면은 재작년 22년 명단도 보면은 보세요. 네, 이때는 정훈 선수가 또 외야수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정훈 선수가 뭐 22년 시즌에 1루수를 훨씬 더 많이 뛰었단 말이죠. 네, 근데 또 외야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 선수들은 뭐 포지션대로 뛰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점이 또 다릅니다. 이런 점이 좀 달랐고, 그 다음에 더 과거로 가서 2020년으로 가볼게요. 2020년으로 가면 2020년 명단이 요런데, 이때도 보면은 전준호 선수가 또 내야수로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은 뭐 크게 뭐 다른 게 없다지만 네. 보면 전준호 선수는 계속 내야수로 캠프 때는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가 사실상 내야로 뛴 경우는 작년에 조금 뭐 몇 경기 정도밖에 없고 일루로 뛴 거는 다 외야수로 뛰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기사에서는 타격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김민석은 본격적으로 외야 수비는 연습은 물론 상영 연습에도 매진할 전망이다라고 기사는 나와 있는데 사실은 뭐 구단 측에서 오피셜하게 뭔가 뭐 김민석 선수를 외야수로 뭐 쓰겠다 뭐 아니면 외야수로 연습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게 한 개도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스프링 캠프 명단상에서 외야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 이게 어떤 뭐 내야수를 시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내야 수비를 호주에서 하는 거 보니까 못 써먹겠다 싶어가지고 뭐 아예 내야수는 버린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단은 방망이 재능이 좋은 선수인 만큼 내야와 외야 전부 다 한번 연습을 다 해보고 그 중에서 뭐 또 본인이 편해하는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신인 선수고 첫 캠프 참가고 하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연습을 시켜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에서 막 큰 의미를 둘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게 네, 저의 생각이고요. 사실은 또 그 호주에서 그러니까 질롱에서 제가 전현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지만 네, 그 며칠 전에 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언제죠? 네, 5회 전에 네, 5일쯤 전인데 그때 제가 방송하면서 얘기 드렸던 게
그 진롱에서 김민석 선수가 내야수로 거의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루수로 11경기, 2루수로 8경기, 3루수로 3경기, 중견수로 2경기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야수로만 거의 뭐 뛰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 캠프에서 갑자기 외야수로 명단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이 선수가 뭐 내야를 아예 안 하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또 그 진롱에서 1루, 2루 수비를 보면서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뭐 시세계 개수나 이런 것만 봤을 때는. 그래서 뭐 굳이 뭐 그렇게 앞서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 네, 그 생각이 되고 뭐 다양한 포지션을 연습해보는 건 좋은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우리 팀이 뭐 지금 외야 쪽보다는 내야 쪽이 조금 더 이제 선수가 모자란 느낌이죠. 외야수가 대단히 많이 충족이 되면서. 왜냐면 캠프 명단만 봐도 또 안건수 선수를 데리고 오게 되면서 뭐 렉스, 황성빈, 고승민 선수가 일단은 가장 앞서 있는 선수라고 봤을 때, 네. 그리고 전준우 선수도 뭐 일단은 외야수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일단 또 내야수로 들어가 있잖아요, 전준우 선수가. 네. 그래서 전준우 선수도 뭐 내야수로 올라가 있지만 뭐 내야를 더 많이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은 뭐 반 정도는 아니지. 비중으로 치면은 아마도 지명타자 1루수 좌익수 순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올 시즌에 좀 눈여겨볼 거는 지명타자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좀 재미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이대호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지명타자 자리가 비게 되었으니까요. 예, 근데 뭐 전준우 선수가 내야수로 이래 되고 주전 1루수로 뛸 것이래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외야수 명단에 보면은 뭐 안건수 선수도 뭐 일단은 네, 좋은 선수고, 그 다음에 신윤우 선수, 신용수 선수가 개명을 했죠. 신윤우 선수도 있고 장두성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외야들이 내야보다는 훨씬 더 지금 좀 빡빡한 느낌이 있거든요. 내야는 일단은 뭐 한동희, 노진혁, 안치용, 그 다음에 일단은 정훈 보여준 걸로 하면 치면은 그렇게 4명이 가장 앞서 나가겠지만, 그 외에도 사실 뭐 보여준 게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 또 내야로서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반대죠. 지금 말이 잘못됐다. 네, 말고는 보면은 이제 이학주, 박승욱, 김주현, 이호연, 김재민, 한태양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한데, 외야에 비해서는 네, 제가 아까 말을 거꾸로 했는데 조금 상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보여준 게 많은 선수들이 좀 적죠. 네, 왜냐면 안건수 선수는 보여준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윤호 선수도 어찌됐건 자투수 상대로서 보여준 게 있는 선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얘기할 김재호 선수도 그래도 그 재작년 시즌에 보여준 게 있는 선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반면에 내야에서 그 주전 선수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호연 선수가 작년에 좀 보여줬고요, 박승욱 선수가 작년에 좀 보여줬고, 네, 하지만 이학수 선수가 많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김재원 선수는 아직 사실은 뭐 나이가 이제 유망주로 부르기 좀 민망하지만 막 어떤 이 선수를 올렸을 때 어느 정도의 성적이 눈에 보인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김민수 선수도 지난 시즌 조금 이제 더 보여주긴 했지만 아직 뭔가 뭐 예를 들어 신윤우 선수처럼 어떤 상황에 완전히 그 뭐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카드다 이런 느낌은 아직 아니고, 김세민, 한태양 선수는 사실 또 뭐 비슷한 어떻게 보면 위치고, 한태양 선수는 다만 신인으로서 유격수 자리에서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수비에서 보여줬다는 거, 이런 건 좀 인상 깊지만, 그래서 크게 신경 쓸 이유는 없다. 그래서 김민석 선수가 외야수로 뭐 전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났기 때문에 그냥 스프링 캠프 지켜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구나, 우리는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윤성빈 선수 얘기인데 참 오랜만에 네, 보는 이름입니다. 네, 참 오랜만에 보는 이름인데, 기사 내용을 쭉 소개를 좀 해드리면 2017년에 2차 지명을 받아가지고 윤성빈 선수도 벌써 연차가 이제 7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윤성빈 선수가 99년생일 거예요. 네, 그래서 벌써 네, 참 99년생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많이 들었군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헷갈리니까 한번 자세히 볼게요. 네, 어디 보자. 99년생이네요. 빠른 99. 네, 98년생들하고 동기인데, 그래도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24살, 이제 만 24세를 이제 곧 되겠네요. 네, 아직 만 24세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뭐 기사 내용을 쭉 보면은
일단은 뭐 2018년 1군 무대에서 18경기 나섰지만 2승 5패 평균 자책 6.39를 기록하는데 그쳤고, 네, 사실 그 뒤로는 1군에서 모습을 보는 게 뭐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네, 조금 더 네, 스태티즈를 활용해서 윤성빈 선수 기록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은 18-19-21 시즌에 1군 기록이 남아있어요. 네, 근데 데뷔 시즌이 그래도 가장 많은 모습을 보였던 50.2이닝을 투구를 했었고, 그 뒤로는 사실 1군에서는 거의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0.1이닝, 1이닝 뭐 이렇게밖에 못 던졌기 때문에 뭘 평가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다만 데뷔 시즌에는 뭐 삼진율은 굉장히 좋았죠. 50.2이닝 65 삼진이었으니까 물론 본넷도 36개 내줬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고, 퓨처스로 조금 가볼게요. 네, 퓨처스로 가서 뭐 유성빈 선수 성적을 많은 분들이 많이 지켜보고 하셨겠지만 저도 뭐 많이 나온 김에 조금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근데 퓨처스에서도 쉽지 않았단 말이죠. 윤성빈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에 비해가지고. 네, 네, 보면은 통상 기록으로 가볼게요. 네, 일단 작년 시즌 2022년에 9.74의 평균 자책. 사실 작년에 이제 군입대를 했다가 그 군대에서 빠꾸를 먹어가지고 사실 좀 애매하게 시간이 좀 흘러보내게 됐어요. 근데 어찌됐건 퓨처스 시즌을 치르면서 16경기에서 20.1이닝, 네, 2패 1호이드, 네, 16개 보이니까 16개의 삼진을 잡았고, 네, 뭐 그런 활약을 보여줬는데 참 안타까운 게 데뷔 2파이년에 한 이후로 뒤로 갈수록 점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정말 이 가능성이 있는 선수고, 분명히 저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위 라이징 페스티벌을 포기를 못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20년 시즌 시범경기였나 21년 시범경기였나 그때 정말 기가 막힌 페스티벌 9위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선수를 포기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키가 계속 자라는 바람에 197로 프로필된 지금 2m가 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키가 계속 자라는 바람에 그런 밸런스 잡는데 참 어려움을 계속 겪어왔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선수가 워낙에 가지고 있는 공이 좋고 가능성이 큰 걸 다 알다 보니까 구단에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19년 시즌 진행되던 중에서 이제 일본 지바 롯데마린스에 연수를 보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드라이브 라인 프로그램으로 또 보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연습을 시켜보는 거를 또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10 이게 언제고? 21, 22, 22, 20년? 네, 20년 스프링 캠프 때 드라이브 라인으로 보냈었는데 하지만 또 막 좋은 성과가 나오진 못했고, 네, 그리고 22년 잠실구장에서 네, 두산 베어스전에 785일 만에 1군 복귀를 했었는데, 이때도 뭐 구속은 151이 찍었지만은 추가 등판 기회는 제공이 되지 않았던 거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성빈 선수가 1군 스프링 캠프에 합류를 하게 된 거는 배영수 코치가 윤성빈이 캠프에서 보고 싶다고 해서 이번 명단에 넣게 됐다고 하고, 마무리 캠프를 하는 동안에 윤성빈 선수가 배영수 코치의 말을 잘 따랐고 당시 윤성빈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배영수 코치를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추천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배영수 코치가 잠깐 봐도 이 선수가 절대로 아직 포기할 상황이 아니고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겠죠. 사실 지금까지 뭐 작년도 그렇고 최근 보여준 모습만 봤을 때는 1군 스프링 캠프에 데리고 가기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가다듬어 보자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좀 아픈 손가락, 네,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그런 선수인데, 참 우리 팀에 이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은데, 또 배영수 코치가 네, 외부에서 좋은 코치를 영입을 했으니까 또 잘 배워가지고 우리가 정말 부산고 시절의 유성빈 선수의 모습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다시 보일 수 있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진짜 이 선수가 정말 페스트볼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잘 하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게 올 시즌이면 더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참 애매한 것이 지금 군대 문제가 어떻게 될지가 지금 참 미궁에 빠졌어요. 네,
그래서 만 24세고 지금 뭐 대학 사이버 대학이라든가 이런 진학을 시켜 놓은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학생 신분이 아니면은 뭔가 그래서 군대를 연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면 영장이 날아오면 바로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군대를 가는 게. 그래서 작년에 사실 갔다가 이제 빠꾸를 먹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이러다가 그냥 자동으로 뭐 면제가 된다거나 이런 케이스도 없진 않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윤성빈 선수가 사실 좀 아쉽죠. 그러니까 작년에 군대를 그냥 갔으면은 올 벌써 이제 거의 군대 생활을 반이 한참 넘게 했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시간이었는데, 작년 2월인가 3월인가 군대를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면서 사실 시간을 좀 안타깝게 보냈는데, 근데 또 그랬기 때문에 또 배영수 코치를 만났고 또 스프링 캠프를 또 가게 됐으니까, 아무튼 작년에 군대에 갔다가 빠꾸를 먹은 게 더 운이 좋은 게 되도록, 호사다마가 되도록. 호사다마가 맞나요? 제가 이게 점점점 이게 어휘력이 떨어져가지고, 아니군요. 제가 전화위복. 이게 사람이 책을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점점 머리가 무식해져가지고 참 큰일입니다. 아무튼 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모습 또 잘 지켜보고, 저는 이 선수의 정말 그 라이징 페스티벌을 다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우리가 응원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재호 선수의 소식인데, 김재호 선수가 사실 뭐 발목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시즌 거의 모습을 못 보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22년 시즌에 개인 커리어 하이를 또 찍었었단 말이에요. 87경기 2할 8분 7리 174타수 50안타 1홈런 18타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성적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 주루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힘을 실어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22년 시즌에. 22년 시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보면은 도루도 7개, 22년에 20년엔 10개 이렇게 기록을 했었고, 도루자가 거의 또 없었어요. 20년에는 10개 도루, 2개 도루 실패, 22년에는 7개 도루, 0개 도루 실패, 이렇게 굉장히 또 영양가 있는 그런 주루 플레이를 보여줬었고, 그래서 또 제4의 외야수로서 굉장히 역할이 잘해줬었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 시즌 22년 시즌에는 득점권 타율이 4할 6푼 1리, 39타수 18안타, 대타 타율 4할 2푼 1리, 19타수 8안타로 굉장히 찬스에서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많은 인상 깊게 남겼었는데, 하지만 지난 시즌 이맘때쯤에 김재호 선수가 이제 손아섭 선수의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생각을 하던 차에 그것이 되지 못했죠. 이게 생각을 하던 차에 1군에 단 한 경기 출장한 뒤에 모습을 감췄는데 잦은 부상에 발목이 잡혀, 발목 부상이 아니고 잦은 부상에 발목이 잡힌 거군요. 이게 참 가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재유 부상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상들이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어디 보자. 22년 도루하다 삐끗. 22년이죠 작년은. 22년 10월에 도루로 하다가 무릎 부상을 당했는데, 좌측 무릎 내측 인대 파열로 3개월 재활을 하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뒤로 계속 이게 이제 반복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릎을 다친 것이 바로 좀 낫지를 않고 계속 좀 안 좋고 이런 상태들이 반복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시즌 활약을 잘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또 황성빈 선수, 사실 같은 스타일은 황성빈 선수가 굉장히 치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 같은 스타일인 장준성 선수가 또 나이가 어린데 또 지난 시즌 물론 활약은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경험을 쌓아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김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죠. 왜냐하면 김재호 선수가 나이가 작지 않기 때문에 92년생이에요. 92년생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입지가 애매해졌죠. 분명히 애매해졌는데, 하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김재호 선수의 자리가 외야에서 있다고 말을 하기는 쉽진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하다 보니까. 왜냐면 일단은 렉스, 황성빈, 고승민 선수는 무조건 이제 세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아마 안건수 선수는 어지간하면은 2군 엔트리에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즉시 전력감 선수를 영입을 한 거고 일단은 안건수 선수의 시간은 1년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활용하려고 할 것 같아요. 비슷한 조건이면. 물론 안건수 선수가 작년에 보여줬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지만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하면 안건수 선수가 제4의 외야수 확률이 제일 높겠죠. 그러면 많아야 이제 그 엔트리의 외야수를 5명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뭐 신윤우 선수, 뭐 장수성 선수, 뭐 그리고 뭐 여긴 없지만 조진현 선수 이제 군대를 갈 거니까 뭐 지차하고 그다음 뭐 김재열 선수, 김민석 선수는 일단은 빼겠습니다. 일단은 신인 선수가 아직 보여준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3명 최민재 선수도 있지만 물론 아직은이라기보단 지난 시즌 기준으로 보여준 게 크게 없기 때문에 뭐 결국 3명 중에 1명 정도에게만 이제 외야수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전준우 선수가 외야수로 많이 뛰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요. 네, 근데 그럴 일 별로 없을 거니까. 근데 일단 신윤우 선수가 좌투수 상대 강점이 워낙에 강하게 있고 그 다음에 장주성 선수가 그 주루 센스적인 부분만 주루 센스가 아니고 좀 주루에서 그런 상대의 사인을 보는 법이나 그런 것들에 좀 노하우가 쌓이면 사실 단순 스피드는 장주성 선수 아무도 못 이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재호 선수 입장에 대단히 좀 애매해진 거예요. 같은 스타일의 장주성 선수가 있는데 나이도 어리고 발도 훨씬 빠르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같은 상황이면은 장주성 선수를 쓸 것이고, 네, 물론 보여준 거 안에서는 김재호 선수의 주루 센스가 훨씬 낫긴 한데 단순 스피드는 장주성 선수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제가 작년 초반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냥 장주성 선수는 아직은 그런 센스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사인이 걸었으면 뛰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안타까운 주루사가 몇 번 있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루 1사 3루 상황에서 이제 주자로 들어가 있으면 그냥 공이 배트에 맞으면 무조건 안 보고 뛰는 게 맞다고. 왜냐면 워낙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선수는 두 발 앞에서 잡힐게 이제 장주성 선수 살 수가 있는 정도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피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스프링 캠프에서도 그렇고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아마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될지 뭐 쉽지 않습니다. 김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만 또 결국 뭐 잘하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할 테니까 그거는 뭐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이 차지를 해야 될 거고, 일단 김재호 선수는 무릎 부상에서 벗어나가지고 네, 복귀를 준비 중인데 지난 18일에 열렸던 체력 테스트 통과하는 등 정상적으로 몸 상태를 네,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김재호 선수가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고, 뭐 김재호 선수가 생존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본인이 보여줬던 이 컨택트 능력 그리고 찬스에 강한 이런 면모를 최대한 어필을 하고 계속 그 장점을 살려 나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 뭐 선수들이 시즌 치르다 보면 시즌 내내 뭐 컨디션이 좋고 그럴 수는 없고 또 부상이라든가 체력 저하가 오기 때문에 또 그럴 때 사실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들이 있어야지 팀이 갑자기 추락을 안 하고 또 잘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이 선수 개인한테는 굉장히 잔인한 말이지만 팀이나 팬들 입장에서는 선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강한 팀은 사실 주전과 백업의 차이가 거의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우리 팀의 그런 뎁스적인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는 거는 아마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외야수 3명을 그 생각을 해놓고도 뒤에 있는 선수들이 나름 나쁘지 않단 말이죠 이제는. 그리고 내야 같은 경우에도 내야 4명을 세워놓은 상황에서 그래도 뭐 이호연 선수라든가 박승국 선수라든가 이렇게 그래도 보여준 게 있는 선수들이 이제 뒤에 준비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고무적인 것 같다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아이의 우피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힘 롯데 자이언츠.